안녕하세요. 성산 개미TV입니다. 미국 시장이 또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2.78% 가까이 밀렸고, 물론 금요일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안 좋았죠. 지금 몇 가지 악재들이 좀 있는데, 금리 인상, 강한 긴축, 이제 이거 시장에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좀 바닥 짚고 반등해 줄만 한데, 결국은 이 미국 증시도 이 영향을 받는 거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침공할 수 있다는 이런 공포감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압박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미증시가 꽤 크게 밀렸습니다. 다우산업이 1.43%, 나스닥 2.78%, S&P가 1.9% 이상 밀리면서 아주 공포가 지배를 하는 이런 시장이 되어버렸죠. 사실 우리나라 증시도 미증시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지금 지수 자체가 진짜로 많이 밀리고 있죠. 저번 주에도 좀 반등에는 칙하다가 결국은 금요일 날 크게 무너졌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 연속 이렇게 코스피 코닥 시장 밀렸는데, 특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제법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외국인들의 이 코스피는 사실 매도세가 크게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관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코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있고 개인들이 홀로 매수하는 분위기라 더더욱 좀 시장이 안 좋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만큼 그렇게까지 밀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우려감과 공포 속에 있는 증시죠. 엄연히 추세가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하향의 길에 있고, 전체적으로 코닥 시장이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증시가 크게 급락을 하다 보면 개인들 신용 잔고가 많이 줄게 되고, 개인들의 또 빠른 이 어떤 손절이라든가 또 물량을 좀 시장에서 빼내려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거꾸로 또 그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받으면서 증시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스러운 상황까지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꽤 조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맞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크게 밀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우리도 월요일 시장, 다음 시장을 좀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매일 살펴본 HLB 그룹주들도 당연히 시장 영향을 받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 나우젠 나노코박스에 대한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거의 사라졌고, 또 물론 승인이 나겠죠. 그렇지만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실망을 해서 많이 밀려 있고, 또한 이 공매도 세력들이 바이오주에 집중을 해서 공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HLB나 HLB 생명과학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자, 일단 나노젠 나노코박스 백신과 같은 어떤 완벽히 똑같지는 않지만 제조업 단백질 백신을 하고 있는 이 회사가 노바백스죠. 자, 노바백스 백신을 14일부터 이렇게 이제 접종이 가능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3차 접종률이 거의 57%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으신 분들이 3차 접종을 했고, 아직 못하신 분들은 이제 노바백스 이 백신을 접종할 이런 가능성이 좀 커졌습니다. 사실 이 노바백스의 미국 주가를 보면 이 미시장이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바백스 주가는 조금은 그래도 좀 반등을 해준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2.77% 정도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물론 계속 우상향 이런 건 아니고 많이 밀렸다가 이제 돌아가는 이런 좀 분위기인데, 어쨌거나 근간에 좀 살아나고 있는 노바백스의 주가죠. 같은 이 제조 단백질 백신이 나노젠 나노코박스인데 이게 엄청 저렴하죠. 그래서 저소득 저개발 국가들에게도 꼭 필요한 이런 백신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기술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전혀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매도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의 공매도가 굉장하죠. 줄질 않고, 자, 금일장에도 17% 가까운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아, 대단하죠. 지금 20%대, 11%대, 다시 21%, 17%. 주식이 꽤 많이 떨어졌고 좀 바닥권이라고 생각돼 있는데도 계속 밀리고 있는데, 여기다 공매도가 더 나오고 극성을 부린 상황이죠. 월봉에서 보면 지금 예전 저점, 전월의 저점이 29,700원인데 여기까지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20개월 선 깼을 때가 가장 큰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5개월 전이죠. 이런 자리도 이제 리스크가 되고 다시 회복을 못 해주었기 때문에 추세는 우하향이 맞습니다. 자, 주봉에서도 전혀 이 중기 추세, 그러니까 주봉에서 5주선 위로 올려놔야 되는 추세의 전환과 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 즉 추세의 턴이라는 게 이렇게 밀리다가도 양봉이 뜨고 오선 안착해 해주고 이렇게 턴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과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은 굉장히 크게 걸릴 것 같고, 241선 밑에서 지금 바닥을 거의 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좀 더 밀릴 수 있는 확률은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많이 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HLB 생명과학의 주가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우하향 얘기를 걷고 있죠. 장기적인 추세인 월봉에서 벌써 저번 달에 20개월선을 깨는 리스크가 생겼고 이제 60개월선까지 밀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전월 저점이 1250원대인데 지금 1550원까지 밀려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조금은 이제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예전만큼 뭐 밀릴지 안 밀릴지 모르겠지만 이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역시나 어느 정도는 바닥권에 근접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주봉에서도 추세 전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우선 돌파, 예전처럼 이렇게 해주고 쭉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밀리고 있고 또 역시 공매도 부분을 좀 살펴봐도 대단하죠. 이 HLB 생명과학도 지금 예전엔 그나마 이제 5% 이하대 뭐 이렇게 좀 한 자릿수였는데 지금 공매도 상황이 거의 뭐 12%대, 17%대, 뭐 이렇게 11%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은 어떤 이 급하게 주식을 매수하고 이런 거보다는 관망하고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241선 두 번째 이탈하게 되면 꽤 이전 저점,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렇게 241선 돌파한 측하고 쭉 물려가 옆으로 가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시간은 꽤 걸릴 것 같고 급하게 사지 않아도 충분히 매수 타임이나 이런 걸 주기 때문에 섣부른 물타기나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자, 나노젠 3대 주주인 넥스사이언스의 주가도 굉장히 지금 불안불안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주식이 심하게 밀렸을 때 20개월선까지 밀리게 되고 그 20개월선을 깼을 때 엄청 크게 무너지게 되니까 요거에 맞는 상황을 좀 보셔야 돼요. 저번 달 저점이 14,500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까지 밀릴 수 있고 자, 주봉에서도 전혀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저번 달 저점까지 어떤 대바닥권에 있는 상황이라 여기서 뭐 더 밀릴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봉인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월봉을 보고서 예전에 많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추가로 하락이 있을 수 있어서 꼭 조심스럽게 신용미수 이런 거 무리하게 쓰지 말고 역시 주식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좀 바닥 찍고 돌아나갈 때까지는 관망하는 게 맞습니다. 자, HLB 제약이 또 크게 밀렸죠. HLB 제약은 말씀드린 대로 21년 12월 달에 벌써 20개월선 깼어요. 제가 이 자리 깰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고, 자, 깼기 때문에 추세가 완벽히 무너졌고, 장기 데드크로스가 생겼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원차 많이 밀려있어가 60개월선까지 밀렸다 돌아나갈 확률은 있고,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언젠가 돌아나가겠지만, 가격은 좀 싼 편이죠. 그렇지만, 역시 지금은 주봉에서 5선 돌파 안착도 해놓지 못한 상황이고, 계속 추세가 하향이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일봉에서 240선 깨놓은 상태에서 지하권으로 파고 있죠. 엄청나게 지금 이제 골파기 같죠? 이거 무지하게 파고 있는데 좀 더 밀릴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이전 저점이 150원을 절대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HLB 테라퓨틱스도 꽤 많이 밀렸습니다. 뭐 금요일 날 우리나라 종목이 2,500개 정도 되는 것 중에 뭐 올라가는 게 2, 300개, 3, 400개가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다 밀렸고 변곡점 자리 저번 달에 저점인 11,700원대를 기준으로 이 자리를 깨게 되면 크게 밀리니까 역시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대응해 보는 게 맞습니다. 자, 투자자들의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역시나 외국인들이 좀 저점에서 들어오는 분위기긴 한데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 있죠. 넥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이제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외국인들도 매도하고 있고 HL제약 같은 경우도 역시 기관 코닥시장 같은 경우에 코스피도 그렇지만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을 매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관들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자 그런 분위기죠. 노토스의 주가도 살짝 밀렸는데 자 사실 노토스는 요렇게가 월봉에서 이 변곡점 이렇게 산처럼 생긴 요 부분이 중요한 첫 번째 목표가 됐기 때문에 반등을 일단 여기까지 해준 분위기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일단 25주선, 20선이 잘 끝났죠. 다음 주 시장 상황에 따라서 5선까지 다시 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일봉에서 240선 돌파하고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친구들 대응할 땐 반드시 5일선, 21선, 생명일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깨지면 당연히 손절해야 되고 좀 추세를 지켜보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자, HLB 파워가 좀 세게 밀렸습니다. 월봉에서 보면 20개월선 근처인 자리 여기죠. 딱 꼬리 찍었고 이하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다시 깨지는데 저 밑에까지는 안 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5선, 20선 동시에 깨놓은 상태고 일봉에서 봤을 때 2월 그러니까 금요일의 저점 이 자리가 일봉에선 잘 안 보이지만 월봉에서 봤을 때 이렇게 20개월선 중요하게 지켜줘야 되는 자리. 이제 깨면 크게 무너지는데 이 자리를 딱 찍고 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 금요일 시장의 가격이 됩니다. 저점 가격이기 때문에 이때 저점 가격이
1600원대죠. 1600원대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자 이렇게 보는 게 맞고 굳이 HLB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스푸트니크 V 관련주, 뭐 mRNA 관련주 할 거 없이 엄청나게 시장에서 밀렸고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도 제가 말씀드렸죠. 원체 예전에 벌써 크게 이 수혜를 받던 종목들이라 지금은 다른 호재가 나와도 사실 밀릴 확률이나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요새 좀 주식이 순환매죠. 저 얼마 전에 어제 금요일장 같은 경우 식료품 관련주가 굉장히 크게 올랐고, 그 전에는 주류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고, 자, 그 전에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지금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돼 있으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 다음 영상에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